여러분, 오늘은 우리 문제집에서 고난도 문제들 풀어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영상을 어차피 선생님 수강생들만 거의 본단 말이야. 여러분들 공부할 때 보면은 내가 제시한 문제들 중에 고난도 문제나 복잡해 보이는 문제는 쏙 빼고, 그리고 혹은 풀어도 정답률이 매우 안 나오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그런 친구들 대상으로 우리가 고난도 문제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푸는 건지에 대해서 좀 안내하고 소개하려고 영상을 좀 촬영하니까, 여러분들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내가 시중에 문제집을 사서 공부하고 있는데 고난도 문제가 잘 안 풀린다 하는 친구들은 이 영상 봐서 같이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 풀기 전에 중요한 게 힌트를 찾아내는 연습이 첫 번째로 되어야 되고, 힌트를 식으로 표현하는 게 두 번째로 되어야 되고, 식을 계산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구사가 되어야지 문제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방금 말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내가 고쟁이 문제집을 또 이렇게 예시로 드는 이유가 있는데, 원스텝, 투스텝, 쓰리스텝 넘어가면서 그 유형별로 묶여져 있는 게 되게 잘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투스텝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그걸 통해서 쓰리스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도형 문제고, 이게 2스텝에 있는 문제고, 이게 3스텝에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두 개를 내가 연계해서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볼게. 자, 우리 문제 풀러 가기 전에 내가 아까 명심했던 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 힌트 체크하기, 그 다음에 체크한 힌트를 어떻게 하기, 식으로 표현하기, 그 다음에 식으로 표현된 걸 뭐하기, 계산하기. 이 3단계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은 이 단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맞아요. 자, 문제를 같이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함수 이 친구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15,1. 자, 그럼 여러분들은 원칙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좌표를 체크를 해보시고, 이거 못하는 친구는 없을 겁니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런 부분도 힌트의 일부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겠지. 그치? 이런 것들을 알려면 뭐 학원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알려줄 수도 있고, 틀린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보다 보면 해설지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 자, 그리고 여기서 요 식이 같이 나와주네. 함수 요 친구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겠다. 그럼 너희들이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 함수식이랑 이 함수식이 계속 문제를 읽어보면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거를 체크를 해낼 수 있어야 돼. 이 체크를 해낼 수 있는 힌트를 여기서 주고 있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다. 이 조미료가 가미돼서 두 개가 역함수 관계에 있던 걸 체크해보라고 하는구나 라고 문제를 내신 분이 너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너한테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야, 나 역함수 낼 거거든? 너 역함수 성질 잘 알아? 역함수 좀 이용해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가고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갈 수 있어야 돼. 문제를 읽으면서 그냥 후루룩 읽는 게 아니야. 계속 읽어볼게. 자, 점 Q라 하고 점 P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건 뭘 말하고 싶은 거야?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여기 R점하고 P점하고 뭐다? Y 좌표가 같습니다. 그치? 그럼 너희들은 뭐가 머릿속에 정리되어야 돼? 내가 X축에 평행하다라는 걸 보고 Y좌표가 같다는 거를 몰랐다. 이걸 몰랐어. 그러면 여러분들 노트에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지. X축에 평행하다는 Y좌표가 같다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R점에 대한 체크가 뭔지 모르지만 Y좌표 1이다. 이렇게 체크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위에 4줄 문제를 읽을 때 여러분들 머리에 역함수가 들어가고 R점에 Y좌표가 줬다라고 문제가 읽혀야지 꼼꼼하게 읽으면서 힌트 체크를 잘 해가는 거야. 그래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 이런 것들이.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자, 삼각형 PQR의 넓이가 119다. 자, 여러분들 이런 삼각형의 넓이도 그냥 줬겠어? 당연히 힌트의 일부겠지. 그치? 넓이가 119라는 것을 이용하고 싶은데, 자, 역함수 성질과 넓이를 잘 조합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힌트를 잘 체크를 했잖아. 역함수 물어본다랑 Y좌표 같다랑 넓이 119다, 세 가지를 체크를 했잖아. 그리고 식으로 표현을 최대한 해내면 돼. 역함수 있으니까 P점, Q점을 1,15로 하겠다. 여기도 이렇게 잡았다. 알겠죠? 계속 이렇게 힌트를 체크를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거야. 내가 아직 뭐 안 썼어. 역함수 성질 써서 좌표 표현했고,
x축과 평행하다 해서 좌표 표현했고 넓이가 119란 거 안 썼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삼각형 넓이를 왜 넓이를 힌트로 주셨을까? 왜 넓이를 힌트로 주셨을까를 생각을 계속 해야 돼. 이거에 연계돼서 들어야 되는 생각이 넓이를 힌트로 줬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사용 가능한 정보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머릿속에 완전 기계적으로 착착착 순서에 맞춰서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좌표를 문제 체크를 통해서 알아냈잖아. 그리고 이 좌표 이용해서 풀어야지 문제가 정상적이겠지. 좌표 표현을 했는데 좌표를 이용해서 문제가 안 풀려. 비정상적이겠지. 그치? 계속 보는 거야. 아, 내가 알파를 알아야 되거든? 알파를 어떻게 알지? 아, 높이는 문제에서 주고 있구나. 이거를 계속해서 보면서 뭐 해내는 거야? 관찰해서 찾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약간 출제 원리 같은 게 있거든. 사용 가능한 정보를 물어본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넓이를 물어본다 이러면 웬만하면 수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으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정리를 잘 해놔서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14야 이렇게. 그지? 그럼 여기가 15 빼기 알파야. 15 빼기 알파에다가 2분의 14를 곱해주면 119가 돼야 된다. 15 빼기 알파가 17이다.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찾아서 좌표를 찾았어.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거야.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문제에 힌트 체크되어 있는, 내가 힌트로 체크한 요소들이 표시가 잘 되어 있어야 돼. 어디 부분을 무슨 힌트로 쓸 것인지 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체크된 힌트를 식으로 잘 표현을 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면 문제는 그냥 술술 풀립니다. 알아서 풀려요. 자, 이게 이제 난이도별로 달라질 뿐이거든. 이게 투스텝 문제니까 이 정도면 할만한데요?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것도 어려운데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힌트 체크하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요 투스텝 문제까지는 그래도 해볼 만해. 자, 넘어가서 이 힌트 체크한 거를 우리가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3스텝에 그런 문제들을 제공을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난 고쟁이가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드는 거야. 자, 한번 같이 보자. 내가 자, A가 1보다 큰 힌트 체크를 계속 같이 해볼 거야. A에 대하여 직선.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걸 체크를 하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 그지? 그러면 두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만나는 점을 A, B를 하겠네. 근데 형태가 비슷하거든. 밑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 뭔가 기울기도 마이너스 1인 걸 주고, 내가 앞에 220번 문제가 잘 학습이 되어 있으면 이거 역함수 물어보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생각이 들어야 이제 공부가 잘 돼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역함수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역함수는 아니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내야 되는 관찰 포인트가 생기는 거지. 아시겠지? 아, 가만 보니까 이 친구를 플러스 1로 평행 이동한 거고, 이 친구를 플러스 1로 평행 이동한 거네. 그러면 요 로그 그래프를 똑 떼어서 요렇게 1만큼 이동하면 역함수가 되겠네. 아, 그 말은 요번에는 요렇게 있는 직선이 y는 x도 통째로 요렇게 플러스로 1만큼 이동된 거겠다. 그래서 여기를 y는 x가 아니라 y는 x 플러스 1로 작성해주는 기지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3스텝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걸 느꼈으면 좋겠어. 220번 문제에 대한 분석이 잘 되어 있으면 273번 문제를 푸는 데에서 막힐 수는 있지만 핵심적인 키워드는 생각을 해낼 수가 있거든. 그럴 때 해설지를 보면 이제 막힌 게 풀리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없이 그냥 3스텝이라 어려워해서 넘어가던가, 3스텝이니까 해설지 보고 풀어야지 해서 해설지만 보던가 하면은 공부가 안 쌓이겠지. 공부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해내고 해설지는 도움으로만 받는 거야. 자, 문제 마저 풀어보면 뭐 2루트 2다 해가지고 뭐 루트 2 루트 2 해서 교점을 우리가 체크해낼 수가 있는 게 핵심이겠죠. 2분의 5, 2분의 5 이런 식으로 요거랑 요거 연립해서 찾아내면 되니까. 그래서 힌트만 잘 체크해냈으면은 문제 푸는 거는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 0,1 뭐 0, 요거 a분의 1 이제 좌표 찍고 좌표 써서 계산하면 되는데, 문제 해설까지는 진행하진 않을게.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문제를 쭉 풀면서 힌트에 대한 체크가 잘 되어 있으면 이 문제집에서 주고 있는 연계성이 있어. 힌트를 계속해서 활용해봐라
너희들이 조금 그래도 쉬운 문제에서 찾았던 힌트를 좀 어려운 문제까지 연계해서 이어보면서 해석해봐라 하는 이런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집이 그러니까 좋은 문제집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고난도 문제들은 이렇게 쉬운 문제에서부터 힌트 체크를 해가는 연습을 해가셔서 이게 이렇게 고난도 문제까지 연계되는 힌트로 넘어오시는 이런 공부가 돼야 고쟁이나 뭐 센 C단계, 고쟁이 3스텝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힌트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랑 같이 문제에서 힌트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체크를 잘 해봤는데, 예시를 든 거는 좀 두드러지게 힌트가 보이는 문제이긴 합니다. 모든 고난도 문제가 이 힌트를 찾을 수 있는 발상적인 부분이 문제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 수강생이 이 영상을 본다면 문제 풀다가 안 풀리는 건 질문을 하러 오시면 성실하게 좀 도와줄게요. 근데 이제 비수강생이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여기 아래 선생님 개인 인스타 계정을 좀 올려놓을 테니까 팔로우 한 다음에, 팔로우 안 해도 되나? 내 인스타를 잘 몰라서 몰라.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면, DM을 보내면 내가 그 해당하는 문제는 힌트 체크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촬영을 해서 좀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은 그거 여러분들 궁금한 문제, 공부하다가 어려운 문제 있으면 나한테 보내주면은 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제 좀 좋은 정보랑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하는 내용들로 좀 촬영을 해볼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보면 좋겠습니다.